안녕하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나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하지만 또 다른 기억들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자꾸만 돌아보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붙들고 싶어지는 그 마음. 바로 미련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늦은 시간, 혼자 있을 때면 문득문득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은 그 미련의 정체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조금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과거에 미련을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완성되지 않은 감정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못한 말들,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의 마음, 이루지 못한 꿈과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림을 절반만 그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들은 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들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왜 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렇게 과거의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그 시간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치 죄수가 된 것처럼 과거라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좋았던 시절에 대한 깊은 그리움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던 그 순간들,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기억들. 그 시절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현재는 점점 더 흐릿해져 갑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확실합니다. 좋았든 나빴든 적어도 알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픈 과거라도 확실한 것이 낫다고 여기며 그 안에 안주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발자국이면서 동시에 우리 발목을 묶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미련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미련을 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련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며 억지로 기억을 지우려 합니다. 마치 지우개로 종이에 쓰인 글자를 지우듯 마음에서도 그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마음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삭제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억누를수록, 덮으려고 할수록 그 기억들은 더욱 강하게, 더욱 선명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깊이 누르면 누를수록 손을 놓는 순간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미련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미련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 기억만이, 그 과거만이 자신 인생의 전부인 양 매달려 삽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야. 그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에 빠져서 현재는 보지 못하고 미래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련을 억누르지도 붙들어 매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그저 편안하게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한 장면을 불러와 보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고 놓쳐버린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의 어느 순간일 수도 있겠지요. 그 장면이 마음에 떠올랐다면 이제 그것을 그저 바라봐 주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시고 그냥 바라만 봐주세요. 그리고 그 과거의 자신에게 그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순간에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반복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성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 가진 정보와 감정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판단력을 요구할 수 없듯이 과거의 나에게 현재의 지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도 말해 보십시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 아픔도, 그 실수도, 그 후회도 모두 나를 성장시켜 주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소중한 발판이었습니다. 좋은 기억들은 물론 우리에게 힘을 주었지만 아픈 기억들조차도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 아닐까요? 실패의 쓰라림을 알기에 성공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이별의 아픔을 겪어봤기에 만남의 기쁨을 더욱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원망하고 후회해야 할 짐이 아니라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마음가짐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짧은 기록의 힘.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 하루 떠올랐던 과거의 기억을 한 줄로 적어보세요. 오늘도 나는 대학 시절 그 친구를 떠올렸다. 오늘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이 또 마음에 걸렸다. 회사를 그만두던 그날의 기분이 다시 생각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이 글자로 옮겨지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마치 어둠 속의 괴물이 불빛 아래에서는 그저
평범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처럼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글로 써내려가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면 자신이 어떤 패턴으로 과거를 떠올리는지, 어떤 기억들이 자주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말. 이것은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한 실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한다.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을,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그 선택을 용서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되어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당신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이제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만 무겁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지금의 감사. 미련과 후회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는 바로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작은 기쁨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소중함,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 누군가의 안부 인사 한마디에 따뜻함,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의 기적.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을 두면 과거의 미련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네 번째, 몸을 움직이는 실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는 몸의 움직임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걷기, 깊게 숨쉬기,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되고 고여있던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연 속을 걸으면서 나무들과 바람과 햇살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언제나 현재 순간에 충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현자들과 철학자들이 같은 지혜를 전해왔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흘러간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겪은 경험들, 모든 것이 정해진 때에 왔다가 정해진 때에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붙잡으려 해도 떠날 것은 떠나고 보내주려 해도 머물 것은 머뭅니다.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서양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네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라.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선승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지나간 것은 이미 꿈이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구름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깊은 지혜인지요. 과거는 꿈처럼 흐릿하고 미래는 구름처럼 변화무상하지만 현재의 이 순간만은 확실하고 생생하게 우리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들이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는 흘러가는 것이고 현재만이 진정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미련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 속에 갇혀서 현재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마음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은 우리 마음의 보석함에 소중히 간직해두고 아픈 기억들은 지혜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떠올랐던 그 모든 미련들과 후회들, 아픈 기억들을 이제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듯 편안하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겪어왔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다. 완벽하지 않았던 그 모습도 나의 일부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도 소중한 내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그 여행길에서 때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기도 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여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에는 또 다른 풍경들이, 또 다른 만남들이, 또 다른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을 미련과 후회로 채우지 마시고 지혜와 감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깊이 있게, 더 따뜻하게,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적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하루였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이 때때로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밀어내지 말고, 그렇다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또 왔구나 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고마웠어. 네가 있어서 내가 더 깊이 살 수 있었어.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그러면 그 미련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대신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과거의 미련은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과거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은 더 가벼워지게 만들고 마음을 한결 평온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의 마음가짐을 기억해 주세요.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미련과 후회가 아닌 지혜와 감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과거의 남은 미련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든든한 스승이 되어 더 깊고 따뜻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